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EM의 필터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 코드까지 전부 다 최종적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필터 배치에서 이 배치는 에피소드를 뜻하고요. 제가 배치 사이즈를 16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6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상수로 정해놓은 것은 배치 사이즈는 16이고 퍼센테이지는 70%, 그리고 히든 사이즈는 128 사이즈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히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요. 네, 지우겠습니다. 이 리워드에서 보상을 샘플링을 할 건데요. 그 에피소드를 돌리면서 리워드가 나왔을 때 그 리워드 안에 있는 값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 배치는 네임드 튜플이라는 에피소드 객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리워드라는 인자값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맵 함수와 람다 값으로 람다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이 리스트 형태로 받아냅니다. 요거를 리스트 내포 포문 형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CEM의 중점적인 기법은 상위 30% 샘플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작위 에피소드를 돌렸을 때 그 리워드의 값에서 상위 70% 위 이상, 그러니까 30%만 잘라내고 거기에 있는 리워드 바운더리 경계점을 기점으로 그 위에 있는 리워드들만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리워드들이 있으면은 이 30%가 상위일 것이고 이 나머지 70%가 하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날려주게 되고요. 여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정하는 곳이 이 리월드 바운더리라는 것이고요. 경계점. 그리고 이 리월드 미는 그 학습을 하는 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보상에 대한 평균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총 리워드에 대한 평균치를 시각화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정책이 평균적으로 이 리워드가 잘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 그 리워드 자체, 전체적인 학습 자체가 이 보상이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측값, 그다음에 여기는 거기에 따른 액션 값이고요. 이 배치 16개의 배치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이그젠플로 받아냅니다. 그 이그젠플로 받아내면서 리워드가 이 경계점보다 낮다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이 학습을 하는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여기에 거치지 않고 상위 30%가만 남은 것들이 트레인 옵저베이션의 익스텐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트레인 관측값은 에피소드 1, 그 다음에 에피소드 2, 3, 샵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샵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30개까지, 만약에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30%만 남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1, 2, 3, 4가 상위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트레인도, 이 트레인에 있는 행동각도 이 에피소드당 하나씩 다 샘플링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스텝당 옵저베이션이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그젠플의 스텝은 전에 보셨다시피 에피소드 스텝에 있습니다. 에피소드 스텝이라는 그 에피소드 하나에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끝날 때. 그럼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은 그 스텝들 첫 번째,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닌,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게 아닌 스텝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스텝 1 값, 스텝 2 값, 여기도 스텝 1 값, 스텝 2 값. 이 상위 에피소드들에 해당하는 그 스텝당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그 스텝당 자신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값이, 리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스텝들을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이 베리에이션 변수로 받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반환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계값과 자신이 행동하는 관측값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 이제 최종 실행문에 넣어주게 된다면은, 이 카트폴은 환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카트폴이라는 평면 위에서 어떠한 판 위에 있을 때 볼펜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세우는 그러한 게임이고요. 이 관측값의 사이즈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관측값의 사이즈는 두 개입니다.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냥 그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도 두 가지입니다.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입니다. 그리고 이 넷은 저희가 맨 처음에 말을 해줬던 리니어, 그리고 렐루, 리니어를 거치게 되는 넷이고요.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적화 기법은 아담이란 것을 사용을 하고요. 이 이터레이터 배치스에서 포문으로 들어오면은 이 yield라는 함수를 통해 반환하는 값이 이터레이터 객체이기 때문에 포문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enumerate라는 함수를 통해 여기에 인덱스 값, 그리고 여기에 결과값, 여기에 16개의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배치당. 그 배치 값들 중에서 그 16개의 에피소드를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측값과 출력값, 그리고 보상 경계값과 보상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하는 그 옵티마이저를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넷에 맨 처음 결과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관측값, 결과에 대한 관측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액션 스코어즈라는 변수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이 맨 처음에 넷이 무작위 가중치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값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로스 펑션을 이용해 상위 결과값 30%만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는 이 오른쪽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로스 함수의 역전파를 통해서 옵티마이저가 가중치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첫 번째를 보내고 다시 두 번째를 보내고 다시 세 번째를 보내고 네 번째를 보내게 된다면은 이 가중치들이 계속 상위 30% 다시 상위 30% 배치 사이즈 학습을 하고 상위 30%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는 학습 값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린트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게 된다면은 이 보상 리워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은 이 평균 199초 값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은 보상의 평균이 199의 값을 늘어나게 된다면은 솔브드라고 출력이 되고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이 리월드를 주는 관점은 1초 동안 살았을 때 리월드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199초 이상을 산다면 풀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출력은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터미널의 크기를 제가 잘못 지정을 해서 24부터 나오게 됐는데 이게 0부터 1부터 출력이 돼서 이 솔브드 이 평균값이 199를 넘는 순간 이제 풀었다고 판단을 하고 학습을 완료시킵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이 경계값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유는 평균은 50%인 거고 그리고 리워드 경계값은 제가 70%를 50%가 아닌 70%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